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물리학원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제2강 물리량에 대한 단원을 다 마쳤죠. 오늘은 제3강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단원의 이름은 운동의 기술입니다. 아직 물리학의 법칙들로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좀 해야지 될 기초 지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맨 먼저 자연현상은 주로 물체들의 움직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체들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물리량이 바로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속도나 가속도를 정의하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지 됩니다. 미분하면 물리도 별로 달갑지는 않지만 거기다가 미분, 적분까지 들어가면 이제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들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 번 우리 들어봤지만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뉴턴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몇 살 때 만들었냐면 22살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여러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미분과 적분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지 되고 어렵지 않게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차분과 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분, 미분 말고 왜 또 하나 더 하냐? 왜 그러냐면 우리 차분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차분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미분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차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차분이나 미분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수는 뭐냐? 그냥 물리량을 표시하는 하나를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변수는 모든 물리량이 다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X 한다고 한다면 그 변수는 많은 값을 이제 대표하는데 그 중에 X 어떤 한 값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바나나가 날라오는 거를 이제 원숭이가 낚아챘는데 그래서 이 순간에 바나나의 위치가 X라고 한다면 이게 변수 X인데 차분은 뭐냐면 이런 변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X에 있던 바나나가 나중에 X 프라임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X에 대한 차분 델타 X는 이거 델타 X라고 있는데 세모를 델타라고 읽습니다. X 프라임 빼기 X, 다시 말하면 나중 변수에서 처음 변수를 뺀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모로 쓴 것은 사실은 이거 그 서양에 있는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을 전부 여러분한테 소개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알파벳이나 비슷합니다. A, B, C, D 이런 순서 조금 약간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잘 아는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할 때는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맨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럼 델타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여기 네 번째 영어 알파벳에서는 D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이 그리스 알파벳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 이 알파의 경우에 이 소문자는 알파라고 좀 다르게 쓰지만 대문자의 경우에는 A라고 영어하고 똑같이 씁니다. 알파벳 간반은 좀 다르죠. 그리고 델타의 경우에는 대문자를 세모로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분은 델타라는 그리스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아까 그 위치 x 프라임 빼기 x를 위치의 차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차분은 위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수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것처럼 델타 x는 x 프라임 빼기 x라고 한다면 나중 위치 x 프라임에서 처음 위치 x를 뺀 차이,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좀 배웠죠. 변이죠. 자, 이게 델타 x다. 그래서 변수가 위치 벡터면 그것의 차분은 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로 시간을 써도 좋습니다. 델타 t는 t 프라임 빼기 t. 그래서 t 프라임은 나중 시간이고 t는 그 전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차이인 시간 간격이 시간에 대한 차분이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A라는 물리량이 있다면 델타 A라면 나중 물리량 A 프라임에서 처음 값 A를 뺀 차이를 델타 A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델타 다음에는 어떤 물리량이든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퀴즈 한번 내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런 거 좀 궁금하겠어요. 차분할 것 같으면 그 차분의 값 x 프라임 빼기 x는 그 차이가 얼마나 커야 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차분의 값은 얼마나 클까 또는 얼마나 작아야 할까, 어디에 무슨 규제가 있을까, 거기에 정해놓은 것이 있을까 좀 궁금하죠?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답이 될 거라고 짐작합니까? 맞는 답을 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만 상당히 커야 된다, 적당히 커야 된다, 상당히 작아야 된다, 아주 작아야 된다, 어떤 값이나 상관없다. 그런다면 자, 여기 중에서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어떤 값이나 상관없습니다. 차분의 경우에는 그 크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건 작건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은 그게 이제 차분이라고 하는 거죠. 차분 어떻습니까?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변수가 있는데 지금 변수가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을 때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 차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분이 이 차분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분과 연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분은 델타 x라고 썼고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차이라고 그랬죠. 차이에 해당하는 게 영어가 뭐겠습니까? difference입니다. 그래서 차분은 영어로 difference인데 아까 한 것처럼 델타 x는 x 프라임 빼기 x가 이게 이제 x에 대한 차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델타라는 그리스 문자 대신에 D, 영어의 소문자 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D는 미분 X, 아까 델타가 차분을 표시하는 기호였던 것처럼 여기서 D자는 미분을 표시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부를까? 요거 명사, 미분이라는 명사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디퍼렌셜입니다. 그래서 디퍼렌셜은 미분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건 차분하고 똑같은 차분의 일종입니다. 아까 어땠어요? 차분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차분 중에서 매우 작은 차분을 미분이다라고 한다라고 정의하면 우리 차분이 아주 쉽다고 생각했으니까 미분도 뭐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미분을 우리 수학책에서 정의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복잡한 기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델타 x가 차분인데 델타 x가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거 무한히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이제 어려워져 버립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x 프라임 빼기 x에서 x 프라임이 x에 무한히 가까이 간다. 무한히 가까이 가면 딱 아주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같아지면 안 됩니다. 같아지면 그냥 0이 돼버리죠. 0이면 어때요? 미분이 전부 다 0이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델타 x가 이제 미분이 되려면 델타 s가 어때요? 매우 작은 차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작아야 되냐? 0으로 간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작은 수를 말해도 그보다 더 작은 수. 이게 바로 이걸 다른 말로는 무한소라고 얘기하는데, 무한소란, 그렇지만 0은 아니어야지 됩니다. 0은 아니지만 어떤 아무리 작은 수를 얘기하더라도 딱 아무리 작은 수 한 수를 딱 얘기하면 0.0000001 하고 얘기하면 그건 유한한 수가 되죠. 유한한 어떤 크기가 정해진 수가 되죠. 그거보다 더 작은 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념입니다. 무한소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 교수는 여러분한테 미분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노하우, 아주 방법, 이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의는 책에서나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분을 적용할 때는 이거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면 이런 거 안 씁니다. 그 리미트 뭐 어쩌고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쓰냐면 dx가 미분일 조건은 단순히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곱하면 그때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곱하면 무시할 수 있을 때 그 정도 작으면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수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소수점 이하 10자리가 아주 작은 수가 아닙니다. 소수점 이하 10자리는 소수점 이하 20자리보다는 훨씬 큰 수죠. 자, 이렇게 비교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우리 단위 쓸 때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앞에 큰 수가 붙을 수도 있고 앞에 작은 수가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숫자가 제곱하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칠 때 이걸 미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수점이 한 3자리까지 계산한다고 해보겠어요. 근데 0.001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0.00001 이래서 소수점이 6자리가 되죠. 이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건 쳐줄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건 1000개나 있어야지 겨우 0.001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했을 때 0이라고 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하나도 이제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리미트 개념, 극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 개념을 적용하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구해보겠어요. 여기에 지금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 거기에 조금 더 큰 반지름이 r 더하기 델타 r인 이런 원이 있을 때 그 차이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건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두께가 델타 r인 그런 원형 띠가 되죠. 이런 원형 띠의 넓이를 계산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요건 이제 작은 넓이라고 해서 델타 s라고 놓으면 델타 s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죠. 그래서 큰 원의 넓이는 파이 r 프라임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r 프라임에다가 r 더하기 델타 L을 집어넣고 제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파이 r 제곱을 빼면 뭐만 남냐면 파이 r 제곱은 없어지고 2 파이 r 델타 r 더하기 파이 델타 r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차분이라고 한다면 델타 S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걸 근사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분이 왜 작다면 그 작은 수의 제곱은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근사적으로 2 파이 r 델타 r과 근사적으로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께가 미분이라고 한다면 r 프라임이 r 더하기 dr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다시 또 넓이를 계산해 보겠어요. 그때의 넓이는 ds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r 프라임 제곱 빼기 파이 r 제곱은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파이 r 제곱은 없어지고 2 파이 r dr 더하기 파이 dr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dr 제곱은 근사적으로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2 파이 r dr 하고 여기다 이퀄 사인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미분과 차분의 차이는, 미분과 작은 차분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는 근사기호를 붙인다면 여기서는 근사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분의 정의가 이게 완전히 dr의 제곱은 0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미분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직사각형을 해보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다른 변의 길이가 b일 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가지고 요 띠의 폭이 델타 x라고 하겠어요. 요 델타 x일 때 요 띠의 넓이만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구하겠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 큰 놈은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2 델타 x고 그다음에 다른 변은 b 더하기 2 델타 x죠. 자, 그렇게 곱해가지고 a, b를 빼면 되니까 거기서 남는 게 바로 뭐냐면 2 곱하기 a 더하기 b 델타 x하고 더하기 4 델타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x가 좀 작다면 근사적으로 이 델타 x가 작은 걸 무시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요게 폭이 dx라면 미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했더니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고 4dx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완전히 0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번에는 2 곱하기 a 더하기 b dx와 같다. 여기서는 근사적이다고 한다면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이 넓이를 계산해서 그 넓이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 구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 무엇을 알았냐면 여기 원의 둘레가 된 걸 봤더니 이 띠가 어떻게 해서 구해졌습니까? 봤더니 2파이r이 바로 뭐예요?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에다가 dr이 바로 뭡니까? 두께죠. 그래서 둘레에다 두께를 곱했더니 바로 그 넓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도 어떤 거예요? 자, 2 곱하기 a 더하기 b는 안쪽에 안쪽에 둘레의 길이죠. 거기다가 폭을 곱했더니 이게 바로 넓이가 됐죠.
자, 미분일 때는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오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정오각형의 넓이 알아내는 건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고 그 두께가 dx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요 델타 x가 아니라 dx다라고 한다면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쪽 그 안쪽 변의 길이, 안쪽 변의 전체 둘레 길이, 이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OA가 되죠. 그래서 OA에다가 dx만 곱하면 이게 바로 요거의 이제 넓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폭이 미분인 띠의 넓이는 한쪽 길이 곱하기 폭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쪽 길이가 이런 경우, 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쪽 둘레하고 바깥쪽 둘레하고 둘레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걱정되죠. 그렇지만 어느 쪽을 취하거나 넓이는 똑같이 나온다. 이 오각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어요. 안쪽 둘레로에다가 dx를 곱하거나 바깥쪽 둘레에다가 dx를 곱하거나 똑같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안쪽 둘레를 이용하건 바깥쪽 둘레를 이용하건 폭이 미분일 것 같으면 같은 결과를 얻는데 그걸 한번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의 경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경우에 바깥쪽 둘레가 뭐가 됩니까? 2파이 하고서 r'이니까 r 더하기 dr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dr을 곱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 dr 한 다음에 곱하기 2파이 dr 제곱이 나왔죠. 근데 dr 제곱은 어떻게, 여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값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미분은 뭔가 아주 심오하고 아주 어렵고 수학적으로 막 열심히 배워야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차분이다. 차분이 뭐예요? 낮은 값에서 처음 값 뺀 거예요. 근데 미분은 좀 작다. 얼마나 작아요? 제곱하면 0이다. 자, 이게 바로 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3강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각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번 3강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